시장이 변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이 크립토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하루 동안의 중요한 뉴스와 이슈들 그리고 온체인 지표, 가격 분석들을 담아서 이 시황이라는 형태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8만 명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늘 성투하세요. 네. 진짜 박종환 작가님하고 오태민 작가님 때문에 네. 제가 진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또 나름 거액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큰 손이시죠. 또 이제 너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농담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을 봤을 때 네. 그 시황을 매일 올려주시는데 우선 좀 놀란 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올리실 수 있는지도 놀랐는데 네. 콘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런 외신이나 이런 뉴스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 보고 있고 네네. 한 몇 달 전까지 한 4, 5개월 전까지 한 하루 조회수가 한 5천에서 1만 좀 못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막 2만 넘게 나와가지고 네. 이 얄짤 정보를 이 저만 봐야 되는 것 너무 같기도 많은 한데 분들께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컨텐츠는 역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격상 최대한 좀 알고 있는 걸 많이 막 갈아 넣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새벽부터 계속 이제 그걸 찾죠. 이제 그 전날부터 좀 찾아놓은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선별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제공해 드린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담지 못한 내용들도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보는 자료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처 이제 제공하지 못했던 그 정보들도 향후에는 또 다른 형태로도 또 많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투자에 뭐 큰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큰 도움 받고 있고요.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극찬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카카오톡에 그 방 있잖아요. 네네. 그런 커뮤니티 방이라고 하나요? 네,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1호 방에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500명 안 됐을 땐가? 그렇죠. 굉장히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 몇 분 안 될 텐데. 근데 그게 벌써 한 5,000명 되시지 않았나요? 지금 다 합치면 이제 5,000명 정도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텔레그램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그 정도 5,000명 조금 안 되시는데 그래도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네. 그때는 진짜 초창기 때는 그래도 되게 비트코인을 좀 안 좋게 보고 암호화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댓글도 좀 안 좋은 게 달렸는데 요즘에는 박종환 작가님 뿐만 아니라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래도 여전히 정말 절대 다수의 분들은 여전히 많이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20년 정도 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얘기하자마자 사기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가 말 실수를 한 건가? 이거 괜히 얘기를 했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제가 얘기를 먼저 안 꺼냈는데 비트코인 요즘에 좀 가격 오르던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여전히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까지는 이런 반응이긴 했는데 예전에는 야 그거 사기야 절대 하지 마 이런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그 시청자님들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또 이제 변화의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 박종환 작가님께서 이 비트코인과 또 더 넓게는 암호화폐 이 생태계를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웅달책방 처음 제가 출연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자산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고 주식 투자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암호화폐 봤을 때는 거부감들이 꽤 있었어요. 아예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 경험이 없다가 왔으면은 요런 게 있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들이 돼 있는 상태에선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만나면은 뭐 반나절을 주식 얘기를 떠들었거든요. 둘이서 뭐 무슨 주식 샀다 실패한 얘기, 무슨 주식이 유망하다더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제 보이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자주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는 본인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 그 친구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미국이란 새로운 환경에 갔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처음부터 리셋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터전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뭔가 빠르게 가고 싶어서 뭔가 위험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반드시 말려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무감이 느껴져서 이제 말려야 되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논리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야 그거 사기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답변이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들을 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 이들은 공부를 했는데 반박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일단 이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느꼈던 거는 좀 흥미롭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 사기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빠져든 거죠. 오히려 전도가 되신 네네. 거네. 제가 설득하려다가 설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호화폐 얘기를 하죠. 저 나가면은 요즘에 뭐 이 상황이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 시기별로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진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다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시기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내년이 되면은 자산 시장이 이제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이제 떨어낸 거고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떤 실물 경제는 나쁠 수 있어도 물론 좀 더 침체가 되겠죠. 그런데 자산 시장은 이 흐름과는 이제 다르게 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유력한 거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친구분하고 지금도 통화하세요? 네네, 통화하죠. 그러면 또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친구는 굉장히 신나있죠. 왜냐하면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은 그때도 그분도 이제 막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변화가 오신 거를 갖고 이제 종환 작가님하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지금만큼의 확신은 없으셨던 거죠? 좀 점점점 커지신 거죠? 그럼요. 처음에는 하고 싶다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좀 이거는 뭐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점점 더 그렇게 좀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 자산을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가상화폐라고 불렀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코드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자마자 초기부터 별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금을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뭐 돈 많으신 분들은 골드 바로 그냥 매입을 해서 금고에 넣어놓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절대 다수의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종이로 다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이거를 문서상으로 계약해서 사실 페이퍼 골드를 사는 건데 이 골드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이 수치가 맞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데 이거는 뭐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수령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고 어떻게 이동되고 몇 개가 이동했고 몇 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여기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라는 게 없죠. 내재 가치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아까 금을 얘기 드린 게 금도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금은 가격이 오르냐는 거죠. 네.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그래 좋아. 이 비트코인은 공급 비탄력성이라고 하죠.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그럼 이 수요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세력들의 장난인지 네. 이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어떤 반감기라는 개념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는 이 내재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 그에 합당한 모델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들이 어떤 식으로 조절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거를 온체인 지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산에 한번 공부를 해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그러신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관찰하시고 직접 투자자로서 참여도 하시고 지금은 또 양질의 컨텐츠까지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데 좀 그때랑 지금이랑 뭐 시장이나 대중들의 좀 변화 같은 게 좀 느껴지실까요? 대중들의 변화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인간 지표들 저한테 이제 갑자기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이제 기관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명확한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런 나오고 것까지 있다는 다 거죠.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저희 채널에도 이제 코비 리서치 맞아요.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센터장님이 출연해 주시는데 코비 리서치 센터에 가 보시면은 그 지표들이 다 있어요. 기관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런 지표들을 다 집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뭐 인덱스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기관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 비트코인을 모아왔던 거죠. 모아봤어요. 계속해서 모아왔던 거죠. 2022년도 자료부터 계속 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OTC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거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이제 반감기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이 이제 기관들에게 좀 기회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좀 흥미로운 게 기관들이 지금까지 들어오려다가 여러 가지 실패했던 정황들도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이 당시에 불장이 왔을 때는 아무도 이걸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불장이 오니까 다들 놀란 거죠. 그것도 몇천 프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예사롭지 않은 자산이다.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기관들이 유입이 안 됐죠. 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또 불장이 오니까 이제 기관들이 이제는 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12월에 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관들이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불장에서는 이제 아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고 이번에 이제 현물 ETF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절차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판들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화가 나는 게 막 블랙록은 뭐 요즘에 좀 포지션이 바뀐 건 한데 뭐 JP 모건 여기 대표는 네. 막 비트코인 안 좋게 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가치 없다 그러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제이미 다이먼. 다이먼이 지금 JP 모건이 JPM 코인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 송금에서 이제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이미 다이먼과 이 블랙락은 이제 포지션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업무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제 기관의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수수료 수익을 갖다가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고, 이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니까 송금 업무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결제 송금 업무들 그런 것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PM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벌써 만들어진 지가 2017년인가 뭐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다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연막 작전 비슷하게 펼치면서 반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주 회자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 버크셔 올해인가 작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수익률 1위가 누뱅크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뱅크가 1위였어요. 진짜요? 그 브라질의 그거? 네, 브라질. 네, 그때 아마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만큼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생각을 해보면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 큰 회사가 지금도 아직까지 워런 버핏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불러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와. 거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 정말 이 시대를 알아보는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투자해보자. 뭐 비트코인을 대놓고 투자는 못하죠. 당연히 그 회사에 어떤 입지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간접 투자를 해보자라는 과정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찰리 먼거나 이 워런 버핏이 막 욕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보들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들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와, 사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네. 저도 1위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외신에서 본 거거든요. 어. 근데 얘가 충격이더라고요. 와. 장이 안 좋을 때도 지금 굉장히 아마 올해일 거예요. 올해 아마 수익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와, 그때 그 말 듣고 저희 주식 투자 또 되게 붐이었잖아요. 그 네. 당시 코로나 때. 네. 그때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거 갖고 이제 비트코인 진짜 그냥 애초에 보지도 않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쵸. 누뱅크는 또 사신 거고. 그렇죠. 그게 암호화폐 거래도 되는 은행인 암호화폐 거래되고 암호화폐 아.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남미나 중남미는 지금 암호화폐 저변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 있거든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뭐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밀레이가 당선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네 자국 통화를 아예 없애버린다 얘기를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비트코인은 이 통화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수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밀레이라고 하는 후보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들. 이건 뭐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지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비트코인 채굴협회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혜택들이 많고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저변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중남미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